미국이 20년 못한 걸 한국이 6년 만에 해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2010년 10월 23일 연평도에 북한 포탄 170여 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군은 즉시 대응했지만 미국제 최신 레이더로도 발사 원점을 잡는 데 20초 이상 걸렸습니다. 북한 포병이 갱도로 숨는 시간은 단 3초였죠. 한국군은 이미 텅 빈 진지를 향해 포탄을 쏠 수밖에 없었고 그날의 무력함은 온 국민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나토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한계라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포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단 5초 만에 발사 지점이 포착되고 갱도로 숨기도 전에 한국군의 방역이 시작됩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 말한 그 기술을 한국이 홀로 독자 개발로 완성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조차 충격을 받은 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23년간 미군 레이더 분석관으로 일해왔죠.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저는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레이더가 한국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지켜봤죠. 그리고 그날 밤 비슷한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북한 포병 진지에서 포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나토 감시센터는 한밤중인데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 6개가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중 북위 38도 인근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붉은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제 옆에 있던 젊은 분석관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장사정포 발사 직전의 동작이었죠. 포문 개방 각도, 진지 내부의 열 패턴, 모든 게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였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화면을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평도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저는 미국 본토 분석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국군이 우리가 제공한 AN/TPQ-7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죠. 북한이 포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원점 계산은 늦었습니다. 20초가 넘게 걸렸죠. 20초요. 그 시간이면 북한 포병은 이미 갱도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국군은 빈 진지를 향해 포탄을 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최고의 장비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이거 어떻게 하죠? 젊은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았으니까요. 북한 포병 진지에서 포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그걸 감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포탄이 발사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된 뒤에도 20초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이면 북한은 이미 사라진 뒤죠. 대응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토 브리핑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죠.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초면 갱도로 은폐할 수 있는데 우리 레이더는 2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였죠. 회전식 레이더의 숙명이었습니다. AN/TPQ 시리즈는 안테나가 회전하면서 전방을 스캔합니다. 포탄의 궤적을 여러 번 포착해야 발사 원점을 역산할 수 있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고위 장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군 포병 부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K9 자주포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레이더를 쓰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20초 이상 걸릴 겁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분석관 하나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죠. 흥분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가 건넨 문서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올라온 자료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경, 국산 대포병 레이더 실전 배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경이라고요? 국산 레이더라는 말입니까? 탐지 시간이 5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초요.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탐지 및 발사 원점 계산 시간 5초 이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연평도 이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혹시 한국이 뭔가를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죠. 5초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겁니까? 문서를 펼쳤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죠. 첫 페이지부터 제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방식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AESA라고요? 한국이 이걸 실전 장비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인데요. 송수신 모듈 3,000개, 360도 전방위 동시 감시, 다중 표적 동시 추적 가능.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 개선이 아니었죠.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전식이 아니라 고정식이었습니다. 안테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파의 위상을 바꿔서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씨름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소형화가 문제였죠. 송수신 모듈을 수천 개 집적해야 하는데 크기와 전력 소모 때문에 실용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회전식 레이더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능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AN/TPQ-7과 천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였죠. 숫자가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발사 원점 계산 시간. AN/TPQ-7 20초 이상. 천경 5초 이내.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 AN/TPQ-7 4발. 천경 40발 이상. 감시 범위. AN/TPQ-7 전방 90도. 천경 전방이 360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죠. AN/TPQ는 포탄 궤적을 하나씩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천경은 전장 전체를 동시에 보는 눈이었죠.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3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죠.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죠.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국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일의 기반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개발 과정 로그였습니다. 2015년 개발 시작. 2017년 시제품 완성. 2019년 실전 시험. 2021년 양산 및 배치. 6년입니다. 한국은 6년 만에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못한 걸 말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개발 로그 안에는 기술적 장애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듈 집적 밀도 문제, 열 관리 문제, 신호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까지요. 미국이 포기했던 바로 그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나씩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평도였습니다. 문서 중간에 그 단어가 나왔죠. 개발 배경 부분이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군은 자체 대포병 레이더 개발을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기술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연평도 당시 저는 미국 본토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레이더로 한국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지켜봤죠. 그때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을 느낀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었죠. 브리핑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몇 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명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5초? 이건 오타 아닙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ESA 레이더입니다. 3000개 모듈로 구성된 위상 배열 시스템이죠. 회전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전파 위상만 바꿔서 360도를 동시에 감시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6년 만에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초청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시간을 보십시오. 그 간결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문장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포병부대로 안내받았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이었고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경계 수위가 높아지는 게 느껴졌죠. 차량이 훈련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저 멀리 육각형 구조의 거대한 안테나 면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천경이었습니다. 문서와 사진으로만 보던 그 레이더가 실제로 제 눈앞에 있었죠.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표면에는 3000개에 달하는 송수신 모듈이 벌집처럼 빼곡히 배열되어 있었고 AN/TPQ 시리즈처럼 회전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정된 채로 서 있는 그 거대한 구조물이 전장 전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위상 배열 레이더의 본질이었죠. 한국군 장교의 안내를 받아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공간이었고 천경의 실시간 화면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녹색 격자가 그려진 전형적인 레이더 화면이었지만 그 안에서 곧 펼쳐질 장면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의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 포탄 모형이 발사되는 순간 천경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고 포탄이 상승하는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화면 구석의 타이머로 향했죠. 1.2초 초기 포착이 완료됐고 궤적 분석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선이 역산되며 발사 지점을 향해 뻗어나갔고 정확히 5초가 되는 순간 화면에 발사 원점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5초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고 선전용 수치도 아니었죠. 실제로 5초 만에 포탄의 발사 지점을 역산해 좌표를 확정한 겁니다. AN/TPQ-7이라면 최소 20초 이상 걸렸을 작업이었고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모이탄 10발이 동시에 발사됐고 천경 화면이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10개의 붉은 점들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화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궤적이 분리되어 그려졌고 겹침도 혼선도 없이 하나씩 정확히 추적되며 발사 원점이 계산됐습니다. 모두 5초 안에 완료됐죠. 20발 동시 발사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N/TPQ였다면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이었지만 천경은 20개 궤적을 동시에 처리하며 질서정연한 선들을 화면에 그려냈습니다. 30발 동시 발사가 진행됐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30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올랐고 화면은 복잡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궤적이 색깔로 구분됐고 숫자가 매겨졌으며 각각의 발사 원점이 정확히 계산됐습니다. 여전히 5초 아니었죠. 한국군 측에서는 40발까지 동시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말은 북한이 전면 포격을 감행해도 모든 발사 지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연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경에서 계산된 좌표가 자동으로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고 데이터를 받은 K9의 포구가 즉시 움직이며 조준을 완료했습니다. 포탄 포착부터 반격 준비까지 전체 과정이 12초였습니다. 북한이 첫 발을 쏘는 순간 그들이 갱도로 숨기 전에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되는 구조였죠. 천무 다연장 로켓과의 연동 시연에서는 수십 개의 로켓이 동시에 발사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고 북한 포병 진지 전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임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23년간 포탄 궤적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나토 작전에서도 수많은 레이더 화면을 봤지만 이런 속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눈이었고 포병전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는 시스템이었죠. 더 이상 누가 먼저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찾느냐의 문제였고 한국은 이미 그 답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한국은 미국을 추격한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미국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레이더 개발팀 핵심 인원들이었고 모두 AN/TPQ 시리즈 개선 작업에 10년 이상 참여해온 전문가들이었죠. 화면 속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조롱,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천경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자마자 한 동료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5초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는 질문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 특유의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포탄 포착부터 발사 원점 계산까지의 전 과정이 담긴 자료였고 타이머가 명확히 찍혀 있었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연용 트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실전에서는 불가능할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죠.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아 AN/TPQ-7의 기술 사양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회전식 레이더 특유의 구조적 한계를 재검토하기 위해서였죠.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며 전방을 스캔하는 방식이었고 포탄 궤적을 여러 번 포착해야만 발사 원점을 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전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고 배열 밀도를 높이는데도 물리적 제약이 따랐습니다. 도표를 보면 볼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한계였고 아무리 최적화해도 5초라는 속도는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천경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안테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3000개 송수신 모듈의 전파 위상만 조절해 방향을 바꾸는 능동 위상 배열 방식이었고 회전이라는 물리적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전장 전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었고 40개 이상의 표적을 병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실험실에서 씨름하던 기술을 한국은 6년 만에 실전 배치했고 그것도 소형화와 전력 효율 문제까지 모두 해결한 채로 완성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결했다면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기술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의 문제였을까요? 미국은 너무 오래 선두에 서 있었고 그 때문에 오만해졌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AN/TPQ 시리즈를 조금씩 개선하는데 만족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평도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은 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남의 기술로는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뒤 한국군 천경 개발팀 책임자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와의 대화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과장이나 자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실전에서만 평가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은 서류와 보고서, 수많은 검토 단계를 거치며 관료주의에 갇혀 있었지만 한국은 실전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고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 기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 편이냐고요? 회의론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졌고 한국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미국 방산 커뮤니티 안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감정보다 강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의 천경이 보여준 5초라는 속도, 40발 동시 추적 능력, 360도 전방위 감시 시스템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 사실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레이더 기술의 우열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기술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제 동료들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문제였고 그 고집이 결국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2주일쯤 지났을 때 한국군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천경 실제 운용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한국군 포병여단의 일상적인 훈련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주저없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술 사양서나 시연 영상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병여단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훨씬 더 긴박하고 실전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죠. 병사들의 움직임이 빨랐고 표정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훈련장 한가운데 배치된 천경 주변으로 운용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천경 운용 콘솔 앞에서 작업 중인 병사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패널 위를 움직이는 손가락의 멈칫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도 빨랐고 판단 과정에서 주저함이 보이지 않았죠. 한 운용병에게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6개월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군에서 ANTPQ 운용병을 양성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였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3초 안에 판단하지 못하면 이미 죽은 겁니다. 실전 교리 자체가 속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교리가 병사들의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와의 통합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천경이 가상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부터 K9이 사격 준비를 완료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흐름이 일사불란했습니다. 레이더가 좌표를 계산하고 데이터가 전송되고 포구가 조준되고 사격 명령이 떨어지는 모든 단계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전체 과정이 10초 안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가 빠른 게 아니라 사람과 전술, 시스템 전체가 속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요. 미군이라면 각 단계마다 확인 절차가 들어가고 지휘 계통을 따라 승인이 올라가고 다시 명령이 내려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레이더가 잡아낸 좌표는 즉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즉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천경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한 명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죠. 제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실전에서 장비를 고칩니다. 책상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개발 철학을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은 설계 단계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실험실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며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일단 현장에 배치하고 실전 운용 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즉시 피드백받아 개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개발 속도의 차이로 이어졌고 실용성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장에 어둠이 내렸을 때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천경이 서 있는 자리 근처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육각형 안테나 면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장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빠르고 전술도 빠르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개선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 모든 속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 천경이 있었죠. 저는 23년간 미군 레이더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해왔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장에서 실전 운용을 지켜봤고 나토 합동작전에서 다국적군의 협업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처럼 모든 요소가 속도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요소들이 한국의 실전주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력과 신념이 근본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엔 아직도 성장하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절박함과 의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포병여단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규칙적인 사이렌 소리였고 복도에서 병사들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실제 상황인지 훈련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곧 한국군 장교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지금부터 실전 근무의 도발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복을 급히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을 때 훈련장 전체가 비상등 아래에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천경과 K9, 천무가 배치된 구역으로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천경의 실시간 화면과 함께 K9 자주포 6대, 천무 다연장 로켓 4대의 상태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죠. 지휘관이 간단히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40발 이상이 동시 다발로 도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훈련이라는 설명이었고 천경부터 타격 체계까지 전체 킬체인을 실전 속도로 점검하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 모이탄 40발이 순차적으로 발사되기 시작했고 천경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개, 그 다음엔 20개, 순식간에 40개가 넘는 궤적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ANTPQ였다면 이미 시스템이 마비됐을 상황이었지만 천경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개가 넘는 붉은 점들이 각각 분리되어 추적됐고 색깔과 번호로 구분되며 질서정연하게 정렬됐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발사 원점 좌표들이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고 모든 궤적이 5초 안에 역산 완료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40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천경은 단 하나의 표적도 놓치지 않았고 각각의 발사 지점을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3,000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만들어낸 결과였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만이 구현할 수 있는 속도였죠. 화면 속에서 좌표 데이터가 자동으로 K9과 천무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되기 시작했고 각 타격 체계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K9의 포구가 움직였고 천무의 발사관이 조준 각도를 잡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12초 안에 완료됐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더 가혹했습니다. 북한 갱도 전술을 가정한 상황이었고 포탄 발사 후 3초 안에 발사 지점이 은폐되는 조건이었죠. ANTPQ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고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한국군이 대응하지 못했던 바로 그 전술이었습니다. 모이탄이 발사됐고 천경이 즉시 포착했습니다. 궤적 분석이 시작됐고 발사 원점이 역산됐습니다.
3초가 지나기 전에 좌표가 확정됐고 화면에는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위치까지 표시됐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고 저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연속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동시 다발 도발과 갱도 은폐를 결합한 복합 상황, 기만 궤적을 섞어 넣은 교란 상황, 야간 저시정 조건까지 추가된 최악의 환경 설정까지 모든 변수가 동원됐지만 천경은 한 번도 표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좌표들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전송됐고 K9과 천문은 즉각 반응하며 사격 준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고 북한이 첫 발을 쏘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며 즉시 반격이 시작되는 구조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통제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 정도 성과는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간 레이더 분석관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시스템을 평가해왔지만 천경처럼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장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훈련장 근처를 혼자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경의 육각형 안테나가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경계를 서는 병사들의 실루엣이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였고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경이 보여준 5초라는 속도, 40발 이상 동시 추적 능력, 갱도, 은폐 전술까지 무력화시키는 역산 알고리즘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고 이 기술은 앞으로 전 세계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더 이상 회의할 여지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군사기술의 미래였고 그 미래는 이미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천경에 대한 공식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는 레이더 개발팀 책임자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천경의 성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5초 만에 발사 원점을 포착하는 속도, 40발 이상을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 360도 전방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그리고 갱도 은폐 전술마저 무력화시키는 역산 알고리즘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일부는 침묵하며 자료를 내려다봤고 일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일부는 대놓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나 가능한 수치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실전 배치된 장비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죠. ANTPQ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해온 선임 엔지니어 한 명은 한국이 6년 만에 이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시연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고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전급 훈련 영상을 재생했고 북한 장사정포 40발 이상이 동시에 발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천경이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모든 발사 지점을 5초 안에 계산해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군 운용병들이 천경 패널 앞에서 멈칫거림 없이 작업하는 모습과 K9 자주포가 좌표를 전송받은 즉시 조준을 완료하는 통합체계의 완성도를 상세히 설명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제 눈으로 본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일부는 진지하게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천경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계속됐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미국 기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유럽에서 날아온 보고서였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특히 폴란드가 천경 도입을 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한국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천경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천경은 단순히 우수한 레이더 하나가 아니라 포병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고 앞으로 전 세계 군대가 참고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는 걸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고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평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천경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천경이 배치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23년간 레이더 분석관으로 살아오며 제 인생의 기준이 되어왔던 믿음들이 이곳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를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육각형 안테나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그 거대한 구조물은 더 이상 제게 낯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초 만에 포탄의 발사 지점을 잡아내고 40발 이상을 동시에 추적하며 북한의 갱도 은폐 전술마저 무력화시키는 세계 최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였고 한국이 자체 기술로 완성해낸 독자적 방어체계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실험실에서 씨름하던 기술을 한국은 6년 만에 실전 배치했고 그것도 연평도라는 뼈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서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연평도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저는 미국 본토 분석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우리가 제공한 AN/TPQ 레이더가 한국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무력하게 바라봤습니다. 20초가 넘게 걸렸던 발사 원점 계산 시간 때문에 북한 포병은 이미 갱도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한국군은 빈 진지를 향해 포탄을 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을 느낀 게 아니라 분노했고 남의 기술로는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천경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연평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의지였고 더 이상 타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적 장벽을 절박함과 집중으로 돌파해낸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을 추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포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포문을 열어 첫 발을 쏘는 순간은 공격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고 한국군의 반격은 그들이 갱도로 숨기 전에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오만이었고 그 오만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점진적 개선에 만족하며 멈춰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절박함을 동력으로 삼았으며 실전 중심주의로 모든 걸 재편했습니다. 그 차이가 천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였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경이 보여준 5초라는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이 도달한 새로운 차원의 증거였고 그 차원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진실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가 목격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천경은 군사기술의 미래였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